그냥 하겠습니다. 일단은 표준화는 사실 표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사용법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제 D샵에서는 이제 모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워딕이라는 모듈이 있거든요. 워딕이라는 모듈이 단어 사전, 도메인 사전, 용어 사전들을 등록해주고 관리하는 기능들이에요. 그런 모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또 모델러에서 보면은 또 여러 관점으로 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워딕에서는 초기 구축 정도? 그렇게 해주는 수준으로 보통 봐요. 그러니까 워딕에서 뭘 만드냐면은 분류 체계를 만들어줘요. 분류 체계. 그래서 일단 네. 앞에 계신 분들은 모델 안 펴봤죠? 여기 와서. 일단 한번 그냥 가볍게 들으라고. 어디 자체에 대해서도 이렇게 뭔가 표준화를 왜 해야 되는가 설명을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맞추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따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를 딱 잡아달라고. 네, 따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따로 언제 그래서 따로 잡아서 이분들 없을 때. 네, 없을 때. 확실하게 뭐 메일 주세요 해서 한번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요. 단어, 용어, 도메인이라고 있어요. 표준화를 하려면은 단어는 우리가 보통 단어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단어가 아니라 보통은 논리명, 물리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단어에 해당되는 쌍이 있어요. 논리단어, 물리단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논리명, 물리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논리명, 물리명들이 이렇게 걔들이 모여서 그 단어들이 모여서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어가 되는데 이 용어의 도메인이 또 지정이 돼요. 이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든다면은 뭐 고객명이라고 하는 도메인이면은 명에 대한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은 뭐 문자 40자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 40자 이런 식의 그게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 용어, 도메인만 아시면 되고 이제 용어는 단어와 도메인 가지고 용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인식만 하시면 돼요. 교무님 갑자기 자, 그래서 워딕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로그인하는 화면부터 뜨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할 때 뭐 복잡한 여러 항목들을 입력을 하시고 결국은 뭐 계정 정보 입력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SQLite일 때는 이렇게 파일만 지정해주면 돼요. 어떤 특정 파일 경로만 지정해주면은 로그인이 끝나요. 파일은. 자, 로그인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분류 체계라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 분류 체계. 표준 분류 체계. 이게 뭐냐면은 사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단어, 용어, 도메인을 관리할 수 있는 사전집을 하나를 만드는 게 이 분류 체계 관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전집에다가 이제 내가 분류 체계 하나를 등록하겠다라고 등록을 누르고 분류 체계 명칭을 누르고 등록을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전 하나 추가, 분류 체계는. 끝났죠? 그 다음에 단어 등록하고. 단어를 등록하는데 하나씩 등록하는 방법이고 이건 일괄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괄 등록. 근데 단어 하나씩 등록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주로 이제 이미 관리되고 있는 단어가 있으면은 엑셀에다 그걸 잘 편집을 해서 우리 포맷에 맞춰서 편집을 해서 얘를 업로드를 하게 되죠. 그리고 도메인도 등록을 해요. 또 단건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엑셀 업로드로 일괄로 등록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최종 용어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용어도 단건으로 등록 또는 일괄로 등록 하는데 용어를 등록할 때는 좀 특이한 부분이 뭐냐면은 그 용어명하고 도메인만 지정해주면은 나머지 뭐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다 논리명, 물리명 이 세팅을 다 해줘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입력하는 거는 이것만 입력하면 돼요. 용어명, 도메인명. 요것만 입력하면은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나오는 게 쫙 자동으로 채워져요. 자동으로. 물리형 만들 때요. 네. 글자 수에
없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이게. DA샵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DBMS마다 다른 특성이기 때문에 DA샵 자체에서는 그걸 제약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얘는 DBMS에 의존적인 걸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이 용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제 좀 전에 워딕에서 분류 체계를 하나 추가하고 여기다가 단어, 용어, 도메인을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모델에서 사용할 때도 하나의 모델에다가 하나의 분류 체계를 세팅을 해줘야 돼요. 사용할 때도. 그래서 하나를 세팅을 해줘요. 뭐 앵커와 표준이라는 걸 세팅을 딱 해주고. 그리고 하이라키가 제일 위에 걸 선택을 해줘요, 저 밑에 걸 선택을 해줘요. 타 선택해도 돼요. 아, 얘도 선택해도 되고 얘 다 선택이 되는. 다른 쪽. 예, 사전이 다른 사전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 사전이 있는 거예요. 좋은 하이라키. 예, 예. 하이라키가 아니고 지금 앵커 표준 밑에로 들어가 있는데 앵커 표준이라는. 앵커 표준 밑에 얘 이렇게 지금 분류 체계가 5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시스토리가 있는데 지금 DA샵 5버전은 이 용어나 이런 표준에 대해서 상속 개념이 있어요, 사실은. 상속 개념이 뭐냐면은 앵커와 표준에다가 베이스 기본적인 표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확장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들로 하나, 둘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개념에 의해서 동작은 되는데 지금 메타와 연계는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확장 부분. 예, 확장 부분이. 그래서 메타와 지금 연계할 때는 지금 확장 부분 없이 그냥 단일 분류 체계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에 메타 연결되면 네 가지. 예, 그냥 얘 없이 4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타에서 보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전을 구축해서 네. 모델하고 이제 구별을 시키는 그런 예, 측면인데 예, 사전을 이제 표준화를 하면 사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 예를 들어 그 모델만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거꾸로 사전을 만들 수 있는 예, 방법이 있죠. 기능도 있는 거죠. 예, 있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제가 시연하면서 간단하게 그건 보여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자, 그 다음에 표준 대상 편집이라는 게 있어요. 표준 대상 편집이 이게 굉장히 이제 파워풀한 기능인데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이씨, 너무 귀찮아. 이게 뭐냐면은 이제 표준 대상이 모델 전체가 다 표준 대상이면 심플하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찬성을 해. 그럼 반대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쭉 밀고 나가면 되는데, 그 요번에 가방 같은 거 조사할 때도 똑같은 한 모델이면 그냥 한 모델로 가면 되잖아요. 그 다른 분은 각자 사. 돈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것처럼 이 모델에서도 똑같이 이제 엔터티마다 나는 표준을 안 쓸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쓸 거야. 뭐 이런 것들. 뭐 테이블명이나 컬럼명을 원래 쓰던 거 그냥 내가 사용자가 입력한 걸 그냥 쓸 거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걸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비대상으로. 여기서 보면은 대상, 뭐 비대상,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비대상으로 설정을 해줘야만이 걔는 표준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비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만. 비표준을 허용하겠다는 의미 있잖아요. 어떤 기스에 대해. 그렇죠. 근데 네. 그 단위가 저 위에 뭐 논리, 분리, 뭐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요. 다 되는 거예요. 모델 단위에서 다 통제할 수도 있고, 엔터티 단위에서 할 수도 있고, 속성 컬럼 단위에서 할 수도 있고요. 보통 CS에 저게 많은 게 네. 바꾸어 마땅하지만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이라 손을 댈 수 없어요. 네, 그때 비대상, 비표준. 그러니까 저희는 비대상이라고 불러요. 비표준은 그 결과하고 우리는 이걸 표준화를 적용할지 말지잖아요. 그래서 대상, 비대상이라고 불러요. 저게 일괄로 지금 네, 일괄로 이게 일괄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일괄로.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에디즈 네, 모델 후기 모델이 있을 때 에디즈 대상으로 이걸로 바꾸잖아요. 네, 에디즈 같은 경우를 만약에 모델 매핑을 하면 얘는 가상 엔티티로 다 나와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가상을 전체를 선택해서 기대상. 근데 왜 가상 엔티티를 만들죠? 가상으로 만들 필요는. 해야 나중에 네. ETT 쪽에서
아, 뭐 약속 같은 게 뭐 네, 있나 연결해서 보네요. 소리가 나와요. 글쎄요. 아니요, 가상하고는 상관없어요. 아, 서브 타입을 서브 타입으로 가상으로 한단 말씀이시죠? 서브 타입 얘기네요. 서브 타입. 예, 예, 예. 그런 경우에 그 부만 이걸로 선택을 해서 기대상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도 할수 있어요. 일단은요, 서브 타입이잖아요. 그 이거에 앞서서 서브 타입을 갖다가 뭐 제외한다 이런 옵션이 또 있어요. 이거에 앞서서 여기에 노출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필터링에서 빼서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보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표준 대상 편집 기능이 그런 용도다. 다 이제 표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하나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구나. 근데 대상이 있고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상속 개념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 논리가 대상이잖아요. 논리가 있고 타겟 DB가 있어요. 타겟 DB에 물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 논리는 뭐냐면은 엔터티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 타겟 DB의 물리는 테이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옵션이. 그리고 다시 거기에 테이블 밑에 컬럼 있죠. 그 다음에 엔터티 밑에 속성 있죠. 거기에도 대상, 비대상, 상속 이렇게 있어요. 속성에도 대상, 비대상, 상속 이렇게 있어요. 각각. 그래서 엔터티에다 상속 놓고 속성에다 상속을 놓으면은 다 상속이잖아요. 그러면은 논리에서 이 대상만 주면 다 대상이 되고 논리에서 비대상을 주면 다 비대상이 되는 거예요. 상속에 해당되는 건 다 엄마한테 물어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엄마한테 물어보겠다. 엄마는 그 위에 다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디폴트가 상속으로 되어 있어요? 예. 뉴로 만들면 대상의 상속으로 되어 있어요. 예, 기본은. 리버스 할 때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리버스 할 때는. 자, 그래서 표준 동기화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비표준이다, 일치다 이런 식으로. 비표준이라는 건 이제 표준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일치는 적용이 돼서 똑같다. 용어랑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화가 잘 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그냥 동기화 설정 한 번만 누르면 다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어 검색 추가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지금 많이 퇴색이 돼서. 그다음 용어 자동 분석이 좀 전에 말씀하신 아까 리버스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용어 사전을 얻어낼 수도 있고 거기서 뭔가 뽑아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용어를 리버스한 그 모델에서 얘를 막 형태소 분석을 해가지고 여기서 단어들을 쪼개보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보고 저렇게 쪼개보고. 쪼개서 이 쪼갠 결과를 이제 그거를 용어로 등록할 수도 있고 엑셀로 출력할 수도 있고 쪼갠 결과를 단어를 추출할 수도 있고 거기서. 그러니까 결국은 광산에서 이렇게 캐가지고 거기서 원석을 얻어내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원석을 얻어냈으면 원석 가지고 뭘 해야 돼요? 가공을 해야죠. 가공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거를 이제 좀 더 채우고 거기에 설명도 다 하고 이런 거는 그러면 만약에 네. 용어를 가지고 단어 형태소 분석을 해서 단어를 쭉 만들어내요. 네. 그 단어라는 게 어떤 단어 사전을 기준으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면 단어 사전을 기준으로. 그건 사전이다 하나 사전.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예요. 만약 특정 기업에 갔어요. 기업에 갔는데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정제되든 안 되든 간에 단어 목록이 있어.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그걸 달라고 해요. 그래서 엑셀로 그러니까 아까 분류체계 하나 등록했잖아요. 그냥 임시 분류체계 하나 만들어. 거기다가 다 업로드 시켜버려요. 그리고 그걸로 이게를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형태소 분석이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죠.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전혀 다른 사전 가지고 해도 분석은 돼요. 전혀 다른 사전 가지고 해도.
네, 네, 그렇게 해도 되고. 앵커 사전 가지고 그냥 우리 행정정보 예전에 행망 그 했던 거 있잖아요. 행정부에서 했던 거 그거 템플릿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아무튼 자동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성공을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쁘게 나오고요. 성공을 안 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서 요런 데다가 입력을 해서 내가 좀 전에 내가 분석해 놓은 게 믿을 수 없어. 별 의미가 없어. 그럼 여기다가 분석 정보를 다 따로따로 입력을 해서 엔터 치면은 얘를 가지고 재분석을 할 수 있어요. 재분석을 해서 이제 얘를 이제 신청이나 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요게 중요해요. 여기 엑셀 출력. 여기 전체 미분석 단어, 전체 미분석 용어, 전체 단어, 전체 용어, 전체 도메인을 뽑아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타이핑을 해서 그러니까 채우고 정리하고 해서 이걸 가지고 표준화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파이썬을 잘 쓰신다. 그러면 파이썬 가지고 오픈 API 가지고 어디 연계시켜서 단어에 해당되는 용어 설명들 자동으로 딱 달게 해주고 이렇게 하시면은 표준화가 굉장히 빠르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이게 여기서 출력하는 게 워딩에서 업로드하는 포맷 있죠? 그거 그대로 출력해요. 워딩에서 업로드하는 폼으로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오픈 API가 문제가 그거예요. 횟수 제한 뭐 이런 게 있어요. 돈을 내야 뭐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어디야? 크롬이요? 크롤리? 와.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응용해서 막 채워 넣는 거예요. 여기서 채워놓고 저기서 채워놓고 해서 채워서 만드시면 돼요. 아니면은 뭐 좀 빠진 상태로 그냥 물리명만 채워도 되고 물리명 채우는 거는 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논리명만 있는 상태에서 물리명 채운다든가 이렇게 해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냥 직접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복제가 자꾸 안 돼서 제가 워딕이잖아요. 워딕을 통해서 여기 보면 사전에 가서 DB 연결을 한번 해보고요. 지금 SQL 라이트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다시 띄울게요. 제가 제 로컬에 접속을 해서 여기 표준 분류 체계를 하나를 더 제가 추가할게요. 등록하고 이제 뭐 테스트 이렇게 뭐 상위 분류 체계 요거는 아까 제가 상속 개념 이런 거 있을 경우에 이거 쓸 수 있는데 이거 해서 확인. 그럼 요게 하나가 똑같은 이름 안 되겠구나. 테스트 2 이렇게 해서 추가했죠. 얘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 2로 분류 체계를 바꾸고 이렇게 바꾸면은 요게 마스터 개념이거든요. 이렇게 바꾸고 여기 단어 일괄 등록, 도메인 일괄 등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조회를 해볼게요. 조회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 상태에서 단어 일괄 등록 하는데 단어 워드 리스트 이게 단어거든요. 열기 그리고 불러오기 하면은 쫙 이렇게 쫙 나오죠. 논리명, 물리명 이거를 이제 정합성 체크 해서 정합성 체크 성공하면은 업로드 31건이 지금 등록이 된 거예요. 업로드가 돼서 조회를 해보면은 단어 등록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도메인 일괄 등록, 용어 도메인 리스트 불러오기, 요 도메인 정합성 체크, 업로드 10건 등록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됐고 그럼 또 도메인에 대해서 조회를 해보면은 등록이 됐죠. 그 다음에 용어 일괄 등록, 용어를 텀 리스트 불러오기. 여기서 이건 쓰레기예요. 요 뒤에 논리
용어명 별 의미 없는 거고요. 이게 용어명하고 뭐 도메인명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용어명하고 도메인명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용어명에 뭐 여기 보면 일자 TM이라고 돼 있잖아요. TM 일자 뭐 TM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건 약간 뭐냐면은 도메인에서 저희가 도메인을 관리할 때 대표 도메인이 있고 도메인 상세 관점이 있거든요. 약간 도메인 상세 관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미 데이터 타입 길이를 내포하고 있는 타입이에요, 얘는. 그래서 그 대표 도메인명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줘야 되냐면 여기다 일자라고 주시고, 이 일자에 해당되는 이게 TM이 타임스탬프인지 모르겠는데 타임스탬프 같은데, 일자라고 주고 여기에다가 타임스탬프 길이, 뭐 길이가 있으면 길이 주고 이렇게 주셔야 돼요. 그럼 자동으로 일자 TM을 선택을 해버려요. 자동으로. 그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딱 해보면은 논리명 바뀌었죠. 물리명 바뀌었죠. 도메인명 지정이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동 지정이 돼서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얘들이. 얘들 이렇게. 물리 용어명 좀 붙이고 쓸수 있는 뭐 소문자가 나온다든가 카멜이라든지. 어떤 거요? 물리 용어명이요? 예. 단어를 그렇게 입력해야죠. 표준을 그렇게 해야지. 단어를. 카멜이나 뭐 다른 거. 그렇게 만들면 좋죠, 단어를. 단어 물리명을. 그러니까 단어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단어는 이미 저기 뭐야 포스탈 코드라고 돼 있는데 네, 네. 카멜이면 포스탈에다가 COD잖아요. 네. 그거는 생성 규칙이지 단어하고 관계없잖아요. 아, 그 단어하고 관계가 있죠, 그게. 단어하고 관계가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일단은 이 상태에서 이제 분석이 다 됐어요. 정합성 체크해 보니까 상태가 Y가 됐죠. 지금 Y인 것만 이렇게 자동 체크가 돼요. 아까 단어나 도메인에도 Y인 것만 이렇게 자동 체크가 이렇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업로드. 그럼 25건이 등록이 됐어요. 맞춘 거죠. 그러니까 불량한 사례는 여기에 이제 상태가 N이 되고 이런 데가 비어 있죠. 물리명이 비어 있거나 도메인이 비어 있거나 하죠. 뭐 여기서 고쳐서 다시 정확성 체크를 네? 여기서 고쳐서 다시 정확성. 여기서는 뭐 고치진 못해요. 엑셀에서 고치셔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얘를 다시 용어를 조회를 해보면은 조회되죠. 용어 이렇게 지금 등록을 한 거예요, 지금. 단어를 등록을 했고, 자, 이제 등록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제가 리버스를 해가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리버스. 아마 리버스도 제가 못 보여드린 부분이 좀 있어서 DB 리버스를 쭉 하고 DB 계정을 뭐 어디에 이렇게 계정 입력하고 네트워크 별칭 입력하고, 그다음 오라클 같은 경우는 DB 뷰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셀렉트 되는 게 달라져요. 그죠? 이 DB 뷰를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선택을 해줘요. true, false로. 그죠? 그래서 테이블 조회하는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보여지는 게 달라지잖아요. 권한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DB 뷰 쓸 거냐 말 거냐 해서 글을 쓴다. 오런더가 테이블스하고 DB언더가 테이블스하고 네, 그 차이. 언더가 테이블스하고 보여지는 게 다 틀리잖아요. DBA로 된 놈은 안 보겠다. 예, 그러니까 DBA 뷰 사용을 하면은 DBA 테이블스로 하고 조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올로 하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올로 하겠죠. 근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네, 그래서 전혀 달라서 이게 이런 옵션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고 이걸 또 다음에 또 쓸 거잖아요. 그럼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은 이렇게 저장이 돼요, 이렇게. 다음부터는 얘를 더블 클릭만 하면은 바로 커넥션이 돼요. 저장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테이블 스페이스, 인덱스 뭐 이런 옵션들 뭐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스키마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원하는 스키마 지정할 수도 있고, 현재 스키마를 그냥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버스 전체 엔터티 표시가 true, false가 있죠. 요건 뭐냐면은 리버스 해서
ERD를 안 그리는 거예요. 그냥 모델에다만 갖다 놓고 리버스만 해놓고 ERD는 나중에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용량일 때. 리버스하는 대상에 네. 신호님도 좀 넣어주면 신호님이요? 테이블 신호님 그게 외부로 해가지고 만들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넣는 것보다 또 관리하는 게 문제라서. 신호님은 그 뒷단에서. 스키마 쪽을 걸어서 가져오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신호님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그리다 보면 외부에서 그 외부에 있는데 여기서 쓴다고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표현해놓은 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제 구현했을 때는 되게 이제 신호님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테니까 신호님도 이렇게 같이 갖고 오면 그걸 갖고 오면서 외부로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이용을.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신호님을 외부로요? 그렇게 되면 신호님을 하게 되면 신호님은 이제 딱 결국은 뭐 다른 스키마에 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만약에 내가 스키마를 A를 했는데 그 명칭을 이제 갖고 오고 또 이제 그 스키마를 또 만약에 이제 또 리버스를 하게 되면 또 같은 명칭이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그 원 스키마에 달려가서 그냥 그걸 리버스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거는? 인터페이스가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는 꽤 중요한 팩터라서 아, 그러니까 원서도 뒤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의 그 그걸 외부로 가져온다고요? 외부로? 그렇죠. 그냥 네, 얘는 그걸 얘는 쓰시는 거지. 그 정보는요? 거기에 있는 정보들은? 속성은 다 그리긴 그리는데 속성은? 익스터널 표시를 해서 이제 쓰실 때 쓰시는 건 맞는데 이제 네. 그거를 이제 그럼 한꺼번에- 신호님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속성이나 관련된 것들도 다 리버스를 해야 되는 거네요, 결국은. 온전하게? 온전한 엔터티로? 근데 신호님이 약간 문제가 신호님 하면서 원 테이블 명이랑 다르게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있는데 그걸 뭐 항상 동일하다고만 가면 뭐 그것도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신호님을 만들 때 신호님 정보에 보면 테이블 이름이 있으니까 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둘 조금 중에 하나를 보정명으로 가져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그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다른 계정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테이블의 그 외부라는 마킹으로 해서 보면 유의 있게 볼 수 있는데 네. 그걸 뭐 쫓아가서 그쪽에 뭐 이게 이제 그런 게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 좀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연결을 이제 해가면서 쓰는데 안 그러면 다 이제 후속 작업을 다 해야 되니까 네, 일단은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해서. 좀 더 아무튼 구체적인 얘기는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이 안 예. 해서 그런 거 생각하지 예.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커멘트가 있잖아요. 걔한테 커멘트가 있으면 얘를 엔터티명이나 속성명으로 쓸 수도 있고요. 트루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속성 표준화 여부 여기서 얘는 비대상이야. 리버스니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대상이 아니면은 그냥 상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따로. 그리고 현재 모델만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이미 여기에 리버스가 한번 일에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리버스 할 때 이미 이 모델에 있는 것만 다시 재선택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이런 개념이에요. 아까 뭐 갭비교 없이도 그냥 얘만 가지고도 그냥 플러스가 되는 거죠. 얘만 가지고. 재리버스가 돼서 머지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리버스 대상으로 좀 검색 기능 같은 거 주시면 좋겠는데. 여기서야? 여기서야? 근데 이거 4번은 있지 않았어요? 4번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없어요. 일단 이렇게 해서 다음 누르면은 이제 리버스가 되겠죠. 선택해서 그것만 자, 검색은 아니고 내가 이제 갖다 놨다 필요한 거 자 이렇게 리버스가 되면은 뭐 아까 이렇게 재배치하고 뭐 스타일 한번 입혀볼까요? 전체 스타일을 그냥 스타일 한번 입혀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물리 쪽도 같은 스타일로 한번 입혀볼까요? 서식 복사해서 여기를 이게 또 안 되네. 이쪽이랑 위치 맞춰주는 거 있지 예, 아직 안 한 거예요. 안 되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체크가. 그래서 이거를 또 논리물리 맞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맞추고 물리가 이렇게 맞춰질 거고 이렇게 물리 맞춰졌죠.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까 형태소 분석 이걸 가지고 형태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분류체계 아까 테스트 2라고 입력했었잖아요. 얘를 입력을 해서 얘를 가지고 용어 자동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용어 자동 분석을 통해서 얘를 분석을 하겠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한글명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개 직업, 동, 도, 몇 가지가 빠졌죠. 여기서 재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 밑에 디테일한 것들을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용어명을. 그래서 다음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전체 단어, 전체 용어, 전체 도메인을 뽑을 수가 있어요. 엑셀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이제 채워요. 파이썬 가지고. 파이썬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게 네. 파이썬 강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여기 이 도메인 전체 도메인이라고 하는 건 아까 우리가 지정한 사전 네. 테스트 그 사전에 있는 도메인을 뽑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참조를 해서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사전에 없는 도메인도 여기서 추가가 됐다는 말이에요. 추가가 된 게 아니죠. 추가가 된 게 아니라 전체 여기서 도메인에 해당되는 거 여기서 도메인을 뽑으면 같은 거 아니냐? 거의 같겠죠. 근데 얘는 별로 의미 없더라도 단어에서 또 도메인을 뽑고 막 할 거잖아요. 단어에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어 용어 위주가 되겠죠, 결국은. 여기서 뽑는 게 그렇게 용어가 사전에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 뽑는 게 거기서 분석되고 남은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죠. 그건 이제 어떤 건 분석되고 어떤 건 분석 안 되고 이랬을 거잖아요. 제가 쓰다 보니까 나오면 테이블을 네. 이분석하고 이분석을 네. 이쪽으로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테이블명이 PP를 만들면 네, 이거는 미분석 단어, 미분석 요거는 미분석된 것만 나오는 거고 얘는 다 합쳐서 나오는 거고 밑에 거는. 그게 많더라고요. 결국은 다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PP명을 리네임을 해야 되는 근데 아까 이 등록된 이 단어들 원래 그 도메인을 용어라든가 단어를 좀 거기에 관련된 거를 가지고 하거나 하면은 많이 된다고 했잖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템플릿으로 제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만들면은 많이 된다는 거죠. 네. 사전을 만들 때 DBMS 분류체계? 예. 근데 DB 종류가 DBMS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는데 예. 막 그게 좀 영향을 끼치나요?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할 때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자, 정규 방송으로 가시죠. 이제 여기서 한글로 바뀌었어요, 이제. 이렇게 된다. 이게 이제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논리명 만들어주고, 물리명은 유지시켜주고, 컨트롤 G로 가보면 물리명은 유지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리버스에서 이렇게 하면 이게 폭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너비 맞춤으로 하면 이렇게 바뀌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무튼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이 단어 사전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 작업은 다 사용자가 할 몫이에요. 툴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업종별 표준 단어, 업종별 표준 용어 이걸 우리가 구축만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쪽 서버에 접속해서 그냥 쫙 해주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게 된다면은. 근데 결국은 업종별로 그거 컨텐츠를 구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네. 그게 좀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리버스도 이제 이게 DB 리버스나 파일 리버스 외에도
이제 이것도 있어요. DDL 리버스도 있어요. DDL 리버스 아세요? 사용해 보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DDL을 한번 가지고 여기 보면 스크립트 여기 DDL이 있죠. 이렇게 요거를 뭐 별거 아니지만 요거를 신규 모델로 만들어서 여기서 리버스 이렇게 해서 저장해 가지고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 이렇게 해서 적용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DDL도 돼요. 근데 이게 스토리지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간혹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파싱을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컬럼 컨스트레인트, 테이블 컨스트레인트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아니요. 주로 DDL 위주로 그냥 기본적인 형태만. 저거 단계 표현 때문에 네. 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있어도 되죠? 예? 단계를 그리려면 네네네. 퀄리티 컨스트레인트는 있어도 되죠? 단계를 그리려면요. 그것도 없애야지 그냥. 아니요.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그거 해도 웬간하면 될 거야 아마. 근데 간혹 그 스토리지 옵션들 때문에 파싱을 못하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네. 스토리지 옵션 정도만 없애는 게. 네네. 그 인덱스에 대한 부분. 그런 거 아마 하다가 파싱을 못할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들 디테일하게는. 컨스트레인트 부분은 있어도 되고. 근데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컬럼 컨스트레인트 들어갈 수도 있고, 테이블 컨스트레인트 들어갈 수도 있고, 얼터는 또 따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반영하는지 좀 모르겠는데 세 가지 케이스가 다 있는데. 뭐 어쨌든 파싱만 되면 네. 만들어지는데 선을 거주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네. 컨센트가 있다. 아직 저희가 사실 선도 뭐 파싱만 되면 그릴 수 있는데 파싱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오라클용 이 봤어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쫙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크리에이트 문장에 대해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것도 됩니다. 예, 안시도 되고 예,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된다기가 어디까지 되는 거야? 자, 저희는 알고 있어야 말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뭐 해서 하고 중요한 건 여기죠. 이제 아까 표준 사전을 다 만들어서 등록했잖아요. 그럼 표준 분류 체계를 아까 여기서 분류 체계를 선택만 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리스트가 다 돼요. 표준 용어들이 도메인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엔터티를 추가할 때 이걸 그냥 드래그해서 갖다 놔도 돼요. 이렇게 속성을. 예? 더블 클릭은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되고요. 여기서 조회해도 돼요. 뭐 위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회해서 그것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여기에는 다 인텔리전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만 누르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편 코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 5번에 뭘 만들려고? 어떻게 신경 쓰는지 뭔가 이거 지원하는 이렇게 만들려고? 저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고객이라고 했는데 없네. 고객 번호라고 입력을 했는데 없잖아요. 이때가 문제잖아요. 이때가 문제인데 없어. 다 인텔리센스도 안 되고. 그러면은 표준화를 또 해야 됐잖아요. 이때 F5키를 누르시면은 등록을 해요. 아니면 메타 연결됐으면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시청하고 승인 받을 때까지 저 화면 띄워놔야 되네. 아니요. 다 나중에 동기 한번 해주면 되죠. F5시 그냥 보여주는 기능은 쓰기 어려워. 도움말에다가 단축키 하나 다 돌려요. 아까 단축키 정리해 놓은데 거기다가 해서 도움말에 단축키 해서 해도 나와요. 도움말에 단축키 이렇게. 여기 이거 누르면 도움말로 봐요. 네. 여기서 여기 도메인만 선택을 해서 고객번호죠. 고객번호. 여기서 만약에 도메인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등록하시면 돼요. 여기서 등록 또는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번호 선택을 하고 여기 등록이 됐죠. 그리고 여기서 F6 누르면은 좀 전에 바로 입력한 게 바로 동기화가 돼요. 바로 F6만. 그래서 이게 연계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F, 예, 예. 저렇게 이제 하다 보면 표준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AR이나 뭐 이런 걸 쓰면 괜찮은데 네. SQLite로 네. 했어. 네. 그러면 이게 표준이 저렇게 변경되는 거를 네. 버전으로 혹시 관리할 수 있어요? 관리를 안 해요, 현재는. 아, 그래요? 네. 그냥 항상 최종 버전만 갖고 있는 거네. 아, 히스토리는 관리하고 있는데, 아, 이력으로는 관리하는데, 아, UI가 없어요. UI 단위. 예, 그걸 뭐 히스토리를 조회해서 보여주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가 어떻게 바뀐지를 알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어떤 고객은 AR 비싸다고 AR을 안 사고 네. 이렇게 이제 스탠드얼론을 몇 개 사가지고 쓰려고 해요. 그러면 표준을 저렇게 이제 SQLite 주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가마사전을 그걸 엑셀로 쏟아.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포해서 다시 또 업로드해. 네. 그러면 똑같은 표준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바뀌어. 그럼 누가 그 바뀐 버전을 또 배포해야 되잖아. 그런 거를 관리할 때 혹시 버전을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뭐 아. 버전은 지금 틀렸으니까 이걸로 바꿔라 한번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거가 근데 그 스탠드얼론으로서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그 NSA 파일 갖고 결국은 그 기능이 없어요. 스탠드얼론 가지고 쓰는데 기능이 오히려 더 뭐 엔터프라이즈보다 많고 뭐 그러면 더 복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 뭔가 아 돈이 없어? 그러면 좀 싸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의 정책으로 가는 게 예, 잘 보시고 하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아까 예. 표준은 이렇게 끝나죠.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요거 누르셔야 돼요. 단어, 도메인, 용어. 아, 용어, 도메인. 이렇게 떠요, 바로. 그리고 이것도 메타가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럼 메타 화면이 뜨는 거예요, 다. 신청하면 등록 대신 신청 화면이 뜨는 거예요, 다. 화면이. 근데 스탠드얼론에서는 신청하면 없겠네. 그렇죠. 아예 없죠. 연계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리파이토리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메타가 연계를 해주는 것들을 다 설정을 해줘야 메타가 연계가 되는 거죠. 아, 그럼 메타의 화면을 땡겨오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신청하면 메타 화면을 땡겨서 여기다 인베디드 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여기까지 넘어가고요. 자, 이 물리 테이블 분할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테이블 분할, 인덱스 생성은 아마 뭐 여기 보면은 테이블 편집에 보면 인덱스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인덱스 탭을 가보면은 이렇게 인덱스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인덱스를 추가하고 인덱스 구성 컬럼을 지정해주고 오더 지정해주고 디센딩인지 어텐딩인지 지정해주고 이제 옵션들 이 오라클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것들은 DB마다 다 다른 옵션들이 나와요. 여기에. 네. 인덱스를 만들 때 네. 테이블명 언더가 이렇게 PK 네네네네. 그 여기에서 테이블명을 바꾼 다음에 인덱스명이 따라서 안 받는 옵션이 꺼져 있거나, 그렇죠. 그렇겠죠. 무조건 테이블명 바꾼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테이블명은 상관없이 인덱스를 만들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걸 뭐 바꾸고 싶을 때 한꺼번에 4버전도 물리명 일괄 변경 기능이 있어요. 물리명 일괄 변경 기능을 통해서 그것들을 재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5버전 같은 경우는 기본이 테이블명이 바뀌면은 제약 조건 인덱스가 자동으로 언더바 PK로 바뀌어요. 그 룰이 있는데 그 매크로 형태로 돼 있어요. 그게 옵션에. 여기서 인덱스 매크로를 내가 예. 매크로에다가 앞에다 A 언더바 붙이겠다. 그럼 A 언더바가 붙어요, 그냥. 인덱스명 설정할 때 프리픽스나 서픽스명을 지정해서 만들어지게 할 수 있나요? 그 매크로가 네, 그 매크로에 매크로에다가 추가하면 돼요. 근데 그거
그거가 뭔가 내가 뭐 룰을 줘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만들겠다. 그거는 힘들 수 있겠죠. 네. 그런 거 같아요. FK를 이렇게 있는 경우 한때 001, 001 이렇게 있잖아요. 일단은 좀 그거는 좀 자, 인덱스 이렇게 만들고 밸리데이션 룰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아까 서브 타입 속성들 있죠. 서브 타입으로 구성된 코드 준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체크 조건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체크 컨스턴트. 그러니까 남녀 아까 성별을 줬거든요. MF로. MF를 여기서 제약 조건을 생성하겠다 true로 주고 여기다가 지정을 하면은 그게 이제 만들어져요. 제약 조건이. 그리고 이제 시스템 컬럼을 이제 수정할 수 있고 추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려면은 시스템 컬럼 항목들을 리스트 쭉 입력을 해주시고 이걸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반영하려고 그러면 얘를 어떤 시스템 컬럼을 반영하겠다는 걸 체크 해주시고 여기에 테이블 목록 어떤 테이블에서 반영하겠다를 체크해 주고 반영하면 거기에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저게 물리 모델가 있는 거예요? 물리 모델. 이게요? 시스템 컬럼. 물리 모델 단위. 네. 논리에서는 5개 컬럼이 있었는데 네. 물리로 할 때 오라클이면 5개 플러스 시스템 컬럼 플러스해서 7개가 되는 거예요. 네. 논리에서는 안 보여요? 아, 지금 논리에서 또 보내요, 지금. 근데 논리 아까 속성 동력이 있잖아요. 네네. 시스템 컬럼을 사이트마다 틀린데 보통 PK 아래다가 이거를 보면 제일 밑에다 안 주고요? 제일 밑에는 누구예요? 제일 밑에다 안 줘요. 왜냐면 그때는 아래쪽으로 긴 컬럼들이 많기 때문에 글쎄요, 그거는 문제겠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뭔가 그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맨 밑에다 주잖아요. 맨 밑에다 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다 해제하고 다시 설정해요. KT 같은 경우는 네. PK 밑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핀 기능 주는 데다 핀 기능. 갑자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요. 맨 마지막일 때는 그렇게 해줘요. 근데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물리 단위로 저기 시스템 컬럼 들어가면 만약 아까 그 DB가 2개가 있었는데 오라클 있고 뭐 마이스큐얼이 있었는데 그럼 논리에서는 7개가 보인다고 치면 마이스큐얼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게 지금 아마 DBMS가 여러 개 쓸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기능들이 좀 달라져요. 원래는 물리만 됐어요. 논리 쪽에 반영이 안 됐어요, 원래는. 왜냐면 물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DB 종류마다 이 시스템 컬럼은 다를 수 있잖아요. DB마다도 관리하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근데 그거를 다 일괄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원래는 물리만 줬는데 이게 지금 논리까지도 지금 컬럼이 속성이 만들어지거든요, 현재는. 근데 이게 아마 물리가 하나일 때만 가능할 거예요, 그게. 논리 하나일 때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리물리 위치 동기화 넘어가고 이 컬럼 순서 초기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컬럼 순서 초기화하는 기능. 그리고 DDL 생성. DDL 생성 기능 이런 식으로 섹션 단위로 해서 4개의 섹션으로 해서 몇 개의 섹션으로 해서 섹션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스크립트를. 그래서 이거 할 때 객체 선택 기능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객체를 선택하는데 모델 전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주제역 단위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스크립트 리스트업 되는 게. 그렇게 되고요. 자, 리버스 쭉 넘어가고 자동관계 생성 요건 넘어갈게요. 요거 부분도. 팀 모델링. 팀 모델링?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공유 엔터티 개념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유 엔터티 설정하려면은 이제 엔터티 편집창에 가보면은 이제 엔터티 공유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익스포트 쉐어라는 게 공유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를 툴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이콘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 모습으로. AR이 있어야만 되는. AR 없어도 돼요. 그래요? 파일끼리도 돼요. 2개 파일끼리도. 근데 단 2파일이 동시에 오픈이 돼 있어야만이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미 그렇게 연동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한 파일을 닫았잖아요. 그때도
이런 건 다 되는데 동기화하거나 이런 액션을 취할 때 그거만 안 돼요. 나중에 예. 열면 동기화가 돼요. 열고 나서 동기화하겠다라고 하면 동기화가 돼요. 동기화 버튼이 있는 거예요. 예, 예, 동기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으로 하셔야 돼요. 자동 동기화는 안 돼요. 왜냐면 예전에도 자동 동기화 했다가 3버전도 자동 동기화 다 됐었는데 뺐어요. 왜 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데이트가 돼버리니까 그냥 위험한 거예요, 그게. 특히 PK가 바뀌거나 이랬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포린키가 쫙 다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바꿔야 되잖아요, 알고. 그래서 지금은 업데이트 체크를 하면은 PK가 바뀐지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적용할까? 확인해야만 이제 적용이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동으로 변경됐다고 알려주진 않아요. 지금은 안 알려줘요, 아직. 네. 그건 나중에 뭐 알려주는 것도 좀 고민해요. 자동 동기화는 아니더라도 예. 뺐다라는 정보는 알려주기 맞는 거예요. 그게 인도적으로. 그러니까 인도적으로. 저 공유기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쓰시는 거예요? 아마 날짜 정도로 알려줘서 뭔가 동기화된 날짜 비교 통해서 그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값을 다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원본이 어딘가 뭔가 터치가 됐다라고 볼때만 그럼 네가 확인해 봐라. 예. 공통이라는 그건 필요하죠. 주제명을 하나 만들어서 필요한 팁이나 뭐 중요한 내용 거기다 넣어놓고 그걸 이제 공유해서 이렇게만 하니까 일단은 이게 공유 엔터 때 내려받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 엔터 때 내려받기를 하면은 이렇게 떠요. 근데 이거 뜰 때 옵션 검색 범위가 all하고 로컬이 있어요. 로컬은 내가 파일 간에고요. all은 파일이랑 리파이토리 다 포함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로컬로만 설정해놔서 공유해도 올리면은 그때 전사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로컬로만 설정해놔도.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공유 엔터티 변경 체크랑 공유 엔터티 관리 기능이 있어요. 변경 체크는 네, 변경 체크를 하면은 이렇게 변경, 추가, 삭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추가된 항목, 삭제된 항목. 네. 안 줘도 되겠네. 저거 확인하면 되겠네. 네, 이거 한 번만 누르면 돼요, 모델별로. 그럼 쫙 나와요. 그냥. 예. 그리고 변경 체크 말고 관리 기능이 있어요. 이 4버전도 나중에 추가를 했긴 했는데 좀 약하긴 한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모델을 등록을 했고 거기에다 공유 엔티티를 등록해놨는데 얘를 갖다 쓰잖아요. 근데 이게 폐기가 됐어요. 원본이. 그럼 얘들은 다 고아잖아요. 그걸 갖다 쓰는 애들은 다 부모 이름 고아처럼 막 동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관리 기능은 뭐냐면은 얘 부모를 재지정, 다른 애로 재지정하고 이런 거. 그런 기능이에요.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참조되고 있으면은 없애지는 못해요. 누군가 참조되고 있어. 그럼 그 걔를 해제를 하지 못해요. 그 파일로 관리할 때도 그런 건 아니죠. 파일로 관리할 때 엔터티 관리요? 파일로 관리할 때는 조금 기능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뭐 파일을 오픈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오픈돼 있는 상태에서만 되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사용자 관리 넘어가고요. 산출물. 그러니까 그걸 편하게 그냥 익스터널로 하고 좀 부담이 있으니까 익스터널로 하나 대신에 그냥 키만 표현해놓고 또 표현 안 해요. 뭔지 알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은 산출물 쪽에 대한 내용, 레포트 작성은 아시죠? 요거는 요 부분 넘어가고 엑셀 문서 출력할 때 조금 이게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엑셀 문서 출력하는 기능이. 요게 지금 엔터티에 쭉 이렇게 리스트 돼 있잖아요. 요게 엑셀의 컬럼들이에요. 순서대로. 그래서 이 순서를 바꾸고 싶다. 그럼 클릭을 해서 화살표 위아래로 올리면 바뀌어요. 바뀌고 이게 내한테 안 맞다. 이 항목이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뭐 객체 선택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 선택 같은 걸 통해서 재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걸 사용하려면은 이제
내가 뽑고자 하는 서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먼저 서식 목록에서 이렇게 드롭다운해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불러오기를 하면은 얘가 딱 바뀌어요. 얘가 딱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엑셀 출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얘를 재사용하고 싶어. 바뀐 거를, 내가 바꾼 거를.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등록이 하나 더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된 폼이. 그래서 그거를 또 쓰시면 돼요. 그리고 공유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저장된 파일들을 아마 D샵 설치된 곳에 이게 파일들이 저장이 되거든요. 그거를 거기다 카피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로딩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걸 다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게 엔터티 우리가 뭐 서브 타입, 슈퍼 타입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슈도 드롭 이런 익스터널 임포트 이런 것들이 막 포함이 돼서 감리 같은 거 할 때는 얘들이 좀 싫어하잖아요. 이런 거는 보고자 하는 관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이런 것들 출력 제외를 투루투루 해서 하시고 또 최상위 레벨로 또 뽑을 수도 있잖아요. 엔터티 레벨로만 서브 타입 레벨 말고. 그죠? 롤업 시켜서. 그죠? 그럴 경우에는 최상위 엔터티 기준으로 얘를 투루를 하게 되면은 서브 타입에 있는 모든 속성을 엔터티를 다 올려가지고 그렇게 뽑는 거예요. 하나. 요걸 요걸 투루로 주게 되면. 뭐 또 여기 출력 제외 목록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엔터티. 얘는 속성도 얘들은 제외하겠다. 슈도라든가 드랍은 제외해서 엑셀을 뽑겠다 할 경우에는 저걸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작성은 아까 보신 거고. 클립보드 활용하는 기능이 있는데, 뭐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엑셀에다가도 붙여넣기 할 수 있잖아요. D샵에 있는 그림을 컨트롤 C에서 엑셀에다 붙여넣거나, 파워포인트에다 붙여넣거나. 근데 파워포인트에 있는 거를 모델러에다 붙여넣기도 가능해요. 네. 신기하죠? 네. 예. 개체 삽입이에요? 이미지로 삽입이에요? 개체 삽입. 이미지로 보여요, 보이는 거. OLE 개체 삽입하고 유사해요. 예. 그 말은 PPT에서 이렇게 박스를 그려놓고 네. 같이 모델처럼 이렇게 쳐놓고 복사해서 보면 네. 그렇다고 뭐 엔터티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예. 엔터티가 되는 건 아닌데 가능하다. 그러면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네. 여기서 그걸 PPT에다 붙여놓다가 다시 가져오면 여기 PPT를 제가 카피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좀 전에 PPT 이미지로 붙여놔요. 이미지로. 저 무대를 네. 이쪽에 있는 PPT를 복사를 해가지고 네. PPT에다 놓다가 그걸 다시 가져오면 가져오면 이렇게 이미지로 되죠. 이미지로. 네. 이미지로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은 이 D샵 자체가 모델링 도구고 이 모델링의 부수적인 뭔가를 표현하고 싶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 뭐 차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 옆에다가 갖다 놓고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스턴스 차트를 좀 붙였으면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엑셀 붙여놓으면 엑셀도 이미지로 나와요? 엑셀은 더블 클릭해서 편집이 되겠죠. 얘는 이미지고 얘는 이미지예요. 엑셀 그대로 네, 엑셀은 더블 클릭해서 다시 편집해서 인베디드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도.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에서 OLE 객체로 해서 엑셀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워크시트라는 이제 엑셀 차트 이런 것들. 그냥 엑셀에서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면 그거는 아마 그건 이미지가 거기에 맞게 들어갈 거예요, 아마. 자, 일단은
그다음 HTML 출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HTML 문서로서 출력이 되고 이게 이제 서브젝트 베이스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지까지도 가능해요. 이미지까지도. 그래서 요게 요 이미지가 주제형의 하나에 대한 이미지고요. 주제형에 대한 엔터티 리스트예요. 엔터티 리스트 클릭하면 엔터티 이미지가 나와요. 그리고 엔터티의 속성 목록 나오고 그 밑에. 그리고 뭐 약간 정형화되어 있긴 한데 뭐 이걸 가지고 그냥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얘 HTML 수정을 해가지고 어디다가 이렇게 게시를 한다든가 이런 거. 이런 목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자들한테 배포해도 되겠네. 근데 안 좋죠, 저희는. 기능은 있지만 이제 라이센스가 덜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이거는 왜 넣냐면은 저희가 ERI하고 BMT에서 붙었는데 ERI는 뭐 HTML 뭐 출력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도 된다 해서 추가한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API 활용하는 게 마지막인데요. 뭐 API는 뭐 아시다시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D샵에서 이제 걔를 오픈을 안 해주는 기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못 할 수 있겠지만 거의 90%, 95% 이상은 다 오픈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뭐 구조는 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자, 내장 API를 여러분들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VB 스크립트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아마 D샵 깔면은 다 이 화면이 있어요. 이 화면이 나와요. 이 화면에다가 이제 펑션이라고 되어 있고 템플릿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게 요 펑션 명이 기능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set obj create object에서 이렇게 modeler 5.application 이게 이제 API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 OBJ에다가 OBJ에서 새 모델을 가져다가 이 모델을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다가 새로운 뉴 엔터티를 추가해라. 그래서 거기다가 API 태그를 넣어라. 태그를 붙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만들 수가 있어요, API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템플릿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쪽에 쭉 가보면 아웃풋 뒤에 뭐가 있냐면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템플릿 목록이 이렇게 나와요. 기본 템플릿. 저희가 만들어 놓은 API 간단한 것들. 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요 창이 요걸로 바뀌어요. 요 창이. 예. 그래서 얘를 바꾸셔가지고 바꿨잖아요. 그러면 저장을 하면은 요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세이브가. 그 이름으로. 펑션 이름으로. 근데 이거 가지고 엄청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펑션 하나 단위로 이렇게 뭔가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로 간단하게 뭔가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D샵에 있는 뭐 엔터티 색상을 다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execute 이거 누르면 실행이 되거든요. execute 이런 식으로만 하면 돼요. 그럼 바로바로 바뀌어요. 네. 뭐 엑셀을 읽어서 뭐 모델에다 뭔가 하고 싶어. 여기다 엑셀 관련된 것 추가하고 그걸 이 모델 추가하고 여기다가 하면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 메서드랑 멤버는 여기에 이제 메서드가 쭉 리스트업이 요 옆에 돼요. 레퍼런스라고 누르면은 요 목록이 나타나요. 어떠한 메서드랑 어떠한 멤버를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그걸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근데 파이썬 활용 소개라고 했는데 파이썬을 제가 작성하다 말았나 보네요. 이게 이전 제가 이건 사실은 이거 파이썬 가지고 파이썬 가지고 한번
데이샵에서도 파이썬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지금 아까 그 유사한 그거예요. 이게 VBA로 돼 있는 거 파이썬으로 만드는 형태고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돌려볼게요, 한번. 얘를 딱 돌려보면은 여기다가 이 상태에 돌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파이썬으로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형태예요, 이게. 뭐 아까 그 비주얼 스크립트처럼 파이썬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엑셀 임포트 하는 거. 이건가요? 아, 이게 또 만들다 망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에이, 만들다 망 거네. 지금 이거 지금 엑셀 파일 가지고 읽어서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조금 이제 속도는 좀 느린 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아직 이것만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만든.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 500원이라고? 난 학교에 받는 그래서 여기 파이썬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가지고 좀 만들어 달라고 좀 부탁하고 싶어요, 지금.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파이썬 SQL기는 네. 우리 그 노문말이나 이렇게 그 기본 문서가 있나요? 아니요, 없는데 보통 API라고 하면은 뭐 여러 툴로 할 수 있잖아요, 보통. 네,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부각은 안 하는 형태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객체명이나 뭐 펑션명 같은 게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그거는 요 아. 예제 스크립트 네. 이런 명칭들이요? 이런 것들? 네네네. 네, 그렇죠. 이런 건 정해져 있겠죠. 지금 이것도 예. 아직은 이거 많이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샘플도 많이 만들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한 땀 한 땀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기본 예제만 네. 보여주시면 네. 예전에 이쪽에서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러잖아요. 아, 하면서 되네 하면 예제로 정식으로 그런 샘플 하나 주면 뻥튀게 샘플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몇 개 쓰면 예제는 몇 개 생길 거예요. 네. 뭘 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샘플 주시면 하다가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요, 이 파이썬 가지고 뭘 하고 싶냐면요, 사실은 이 모델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모델에서 이제 어떤 통계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뽑아내고 뭐 어떤 단어가 들어있는 엔티티가 몇 개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해서 막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하게. 그래서 그래프로 만들어주고. 갑자기 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그런 거를 막 했으면 좋겠어요. 막. 아 하나 주니까 두 개 잡아버리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주시면 아마 만들어 주실 것 같아요. 네다섯 개 만들어 주시겠죠. 건당 얼마? 아, 그러게요. 500원이라고. 건당 500원. 부담 500원 좀 비싸게 건데 이거. 아이고.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정민 설마